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앞에서 이쪽에 될까요? 네. 여기는 이제 대성 소년연구소의 마이크 소장, 우학종 소장님 손자분들 제가 연구원, 네. 여기도 6.25 직전까지 도도관에 근무하셨던 선배님이십니다. 숭고한 희생 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원탑 규모는 높이 4m, 면적 28평방미터이며 충원탑 탑시는 수영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미래 희망을 열어주는 열쇠,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을 표현하는 칼, 그리고 바위처럼 곱고 단단한 교정 공직자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충원탑 아래 전면 기단에는 순직 교정 공직자 167분의 명단을 새겨 국민과 후배 교정 공직자들이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뒷면 아트볼 중앙에는 태극기와 무궁화로 후국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양쪽에는 교정시설 감시대와 전쟁 중 참호 속에서 교정시설을 방어하는 교정공직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올해 1월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원탑 건립을 기획하였으며 2월 일반 국민과 후배 교정공직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곳 서울 남부 교정시설 입구로 그 위치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4월에는 부록으로부터 공작물 설치 행위허가 승인을 받았고 그 후 충원탑 제작 설치 및 부지 조성 조경 공사를 모두 마치고 6월 5일 오늘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배 교정공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직업 윤리를 자랑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한번 봐주실까요? 네, 카메라를 향해 주시고요. 저희 앞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둘 제막하고 외치면 구령과 함께 힘껏 제막줄을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내빈께서도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하나, 둘, 제막!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저희 그 충원탑 앞에서 함께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 되셨을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외진문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쟁통에 태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은 아니잖아. 힘들 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은근히 위로가 되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67분들에게는 그때 그곳이 진짜 전쟁통이었고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공포와 타협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럴 때 멋있는 척 해봤자 너만 손해다 라고 충고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여기 167분은 그때 그곳에서 공포에 반응하지 않고 용기 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심으로 167분의 교정 공직자들은 불멸이 되셨습니다. 70년 후에 선진국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후배 공직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167분의 이름을 여기 이 소박한 돌에 새겨 기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70년간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023년 6월에야 대한민국 정부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이자 선진국이 된 2023년의 대한민국이지만 동료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7년 전 군 복무 중 순직하신 21살의 고 흥정기 일병님은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무딘 사람도 꾹꾹 눌러 쓴 그 문장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셨을 테고 저는 그 아픔을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이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기 일병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70년 전 그날 밤 그곳으로 개성 소년형무소로, 마포 형무소로, 서울 형무소로, 인천 소년 형무소로, 대전 형무소로, 공주 형무소로, 부천 형무소로, 광주 형무소로, 진주 형무소로, 안동 형무소로, 목포 형무소로, 군산 형무소로, 청주 형무소로, 대구 형무소로, 형무관 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은 폐색이 짙었고 공포는 모두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있었고 평소 쏴본 적도 없는 소총 한 자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도와주러 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 그분들이 있다는 걸 신경 쓰는 사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조용히 모닥불만 타고 있었죠. 그 정막 속에서 167분은 예정된 자신의 죽음과 그 후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생 겪게 될 생활고와 고통을 생각했지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예정된 죽음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167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헌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사의 귀환, 교정 추문탑 건립의 부처라는 제목인데요. 이 헌사는 대한민국 제한교정동호회 이태희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글로 오늘 개막식에는 자리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란 무기를 들어 전장에서 싸우는 자를 일컬었으니 그들의 여정에서 죽음이야 어차피 친숙한 동반자일 것이었다. 그러나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삶은 없을 터. 누가 감히 전사가 되어 스스로의 삶을 그렇듯 초계같이 떠나보낼 수 있었던가. 가파르고 험난했던 역사의 경랑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생에 어두워져가는 저녁, 마지막 한숨마저 그렇듯 비장한 울림으로 포효하고 떠난 교정의 전사들은 대체 누구였던가. 1950년 6월 25일 천인공노할 북괴군의 남침으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을 때 분연히 맞서 싸운 제국의 전사들이 있었으니 군인, 경찰관, 교도관이었다. 평시라면 각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했을 것이로되, 그러나 전쟁은 제복을 입고 총을 든 모든 이를 전사로 불러 그 등을 밀었었다. 일선이 삽시에 무너지고 종전시까지 후방에는 빨치산들이 들끓었으니 전선은 전 후방이 따로 없을 듯 싶었다. 후방 도처에서 준동하던 빨치산들이 경찰서와 교도소를 표적 삼아 상시 기습을 일삼으니 그 전투의 상흔들이 적지 아니했다. 심지어 개성형무소의 경우 개성 시내가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적의 선봉이 이미 포천과 동두천까지 진출한 시점까지도 소개 지시를 받지 못하여 적의 정규군에 포위된 채 장장 10시간을 사투했고 종래 소장이 자결, 산화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었다. 아프지만 그러나 기쁨을 담은 죽음이었다. 소강과 격화를 거듭하던 길고 오랜 전쟁이 멈춘 후 전사들의 충의와 넋을 위로하고 그 삶과 성취를 잊지 않고 남기고자 전적지 등 곳곳에 충원탑이 세워졌다. 살아남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였다. 그러나 전사의 일원이었음에도 교도관에게는 떠난 이들의 이름과 영혼을 품고 새길 작은 터 하나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으니 가슴을 후비는 찬바람과 마음에 있는 앙금을 감당하기가 못내 힘이 들었었다. 잊혀진 듯한 그 아쉬움을 보듬고자 그나마 청계산자락 서울구치소 한 구석에 6.25 때 산화한 개성형무소장의 흉상 하나 작게 만들어 세워놓고 현충일이면 전현직 교도관들 몇몇이 모여 산화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 깨우곤 했었다. 그리하여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 가슴에 와닿는 뜨거운 것들, 그토록 많은 소멸을 뒤로하고도 두 눈 붉게 뜨고 다가와 포옹해 오는 것들과 조우하곤 했으니 이름하여 교정혼이었다. 돌이켜보노라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의 참전수당이 지급될 시점에도 당시 생존해 있던 365명의 6.25 참전 교도관들이 증빙자료 부실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누군가 살뜰히 챙기지 않았더라면 그마저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을 다행히도 그 피 흘린 삶의 흔적들을 꼼꼼히 챙겨 관계부처에 제기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그 수당을 받기에 이르게 한 교도관이 한 명 있었으니 선배들을 향한 그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마냥 눈부실 따름이다.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 봄은 온다고 하던가. 오늘에 이르러 교정 공부의 노력과 장관님의 특별한 관심에 힘입어 드디어 교정 충원탑이 서울 남부교정시설 인근에 모양 좋게 세워지기에 이르니 가슴 먹먹한 감동을 감추기가 쉽지 않다. 풀지 못한 응어리를 가슴에 안고 긴 세월 떠돌아온 전사들의 영혼이 늦게나마 그 무게에 걸맞은 안식의 터를 찾고 자리함이 참으로 감회롭기 그지없을 따름이다. 존재로서의 가장 큰 슬픔은 잊히는 것이다. 역사가 현재를 비추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거울이라 했거니 그것은 곧 오늘 이 탑에 선배 전사들의 삶과 성취를 잊지 않고 남겨두며 기억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깊이 그 이름들을 새기고 소리 높여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할 까닭이기도 하다. 오늘 이 충원탑에 늦게나마 교정 전사들의 혼이 모이고 불멸의 역사로 조명받기에 이르니 교정의 등대처럼 그 빛이 향하는 발을 뒤따름에 무얼 주저하리요. 비록 늦었지만 위대한 발걸음이다.
교정에 의연합니다. 전 교정본부장 대한민국 제2항교정동호회장 이태희. 이렇게 제가 대신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방금 이 헌사를 통해서 그 당시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깊은 아픔이 새겨진 충원탑이지만 앞으로 이곳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찾으면서 이제 그 아픔이 희망으로 피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6.25 전쟁 전사 교정공직자 충원탑 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신강록 의원이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씀 난 기회에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건 뭐 많이 봐왔던 것이니까 익숙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뭐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경찰이 법원의 네, 잠시 영장에 안내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천안역까지 수사인 가실 걸로 알고 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파란색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경찰이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서 뭐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입장 한 말씀. 어저께 입장을 냈다시피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잘못되어 있고요. 과거에 오히려 그런 어떤 그 공직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외부 인원을 쓰는 상황에서 주로 이제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 편향된 이 정치단체 출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그 국민에 대한 자세만을 기준으로 기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인사하는 데서 더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민주당이 어제 한 비판이 정당한 비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뭐 사형집행 시효 30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에 통과할 예정인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좀 설명해 주시면은. 사용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적, 철학적인 이슈들이 있죠. 그거에 관해서 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도 헌법재판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용제도가 지금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헌법 시스템과 이 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적 이 제도를 구비하는 것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정도 차원입니다. 크게 그 이상의 의미를 두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노톡 변협 징계 관련해서 그 이의 신청낸 변호사들에 대한 결정을 좀 법무부가 빨리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의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변협이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법무부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순서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게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만델라 소년학교 관련해서요. 그 대학 입시반 신설이나 뭐 앞으로 지원을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소개라든지 지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 이건 기기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이 소년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조정한다는 그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보완책으로서 소년 수감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교화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원래 대한민국에는 소년 수가 수감되는 소년 교도소가 김천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부분 많은 인구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숫자라든가 비중 당연히 이쪽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소년 수가 김천에 있게 되면 가족 수요가 유대가 끊어지고 면회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봤고 그런 차원에서 저기 바로 이 남부 교도소에 저희가 3월부터 일부를 소년 교도소로 바꿨습니다. 그 소년 교도소로 바꿔서 14세에서 17세의 소년 수감자들은 이곳으로 모두 모이게 되고 성인과 분리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소년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해야 하고 거기에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반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인생을 뭐 한 100년 가까이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해주는 것도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과 지금 여건이 하는 한도 내에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들을 마련한 것이고 그 차원의 하나가 만델라 교육학 이 학교입니다. 저희 교정직 공직자들 중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극적으로 투입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수감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모셔서 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죄는 죄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편하게 해주겠다 이건 아니고요. 1번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교화의 1번으로 삼는 거지만 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필요한 교육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하면서 그거에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거 약속을 지킨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촉법소년들의 연령 조정도 신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